교류회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RL 직렬회로입니다. RL 직렬회로의 기본적인 것을 보면, 이제 L과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전압과, 전압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에 VR이 있고, X축에, 그리고 플러스 J축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전압은 이 전압의 페이지압이 되겠죠. V는 페이지압. 그래서 V의 크기는 이제 VR 제곱 VL 제곱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전압의 페이저드고 임피던스 페이저드는 R이 있고 그다음에 J, XL 즉 오메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의 합이 이제 임피던스가 되겠죠.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과 XL 제곱 즉 저항과 오메가 L의 제곱 이런 형태로 임피던스 페이저드와 전압 페이저드가 각각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타 전압과 전력, 물론 이제 직렬 RL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저항과 같은 페이저인 동위상인 전류가 기본 페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의 유상차는 세타인데, 세타는 Z분의 R,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R분의 오메가 L로 구할 수도 있겠죠. 탄젠트 세타니까 이게 R이고 이게 오메가 L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압과 임피던스와 위상의 RL 직렬 회로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L 직렬 회로의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저항을 이제 구하게 되죠. 저항이 이제 주어지거나 저항을 구하게 되고, RL 직렬 회로니까 기본적으로 전압이 주어지고 저항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는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전압과 저항과 코일이 있는 회로.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인 경우는 코일 값이 이제 코일 저항에 해당하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준 경우에는 오메가 L로 계산하면 되겠고, 오메가를 주지 않고 주파수와 코일 값을 줬을 때는 2파이 FL로 계산을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알고 유도성 리액턴스를 알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게 되면 유도성 리액턴스를 알고 임피던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임피던스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류가 직렬 흐르니까 전류가 저항에도 흐르고 코일에도 흐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90도 이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90도 이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곧바로 더해주면 안 되고 페이저 합을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페이저 합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위상을 구하고, 그래서 이것처럼 크기와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과 그리고 위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순식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값을. 페이저를 순식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에 의해서 순식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L 직렬 회로고, 그 다음에 이제 RC 직렬 회로도 이제 결국 같은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RC 직렬 회로는 이제 RC 직렬 회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VR, VC, 그러니까 전압이 인가가 되고 저항이 있고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같은 동일한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콘덴서의 그 저항 성분, 리액턴스 성분은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J 오메가 C분의 1,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책에서는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는 저항과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혹은 오메가 C분의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저들을 보면 R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그 RL 직렬 회로처럼 이제 전압이 X축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콘덴서 코일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J축으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거의 페이지 합이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 세타가 되고 마찬가지로 RC 직렬회로도 전류가 기본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전압 크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합으로 되고, 이게 이제 전압 페이저드고, 임피던스는 R이 그 플러스 X축, 실수축에 있으면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J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이게 탄젠트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분의 1.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와 임피던스와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전압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 전류는 RC 직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RL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L과 C가 이제 동시에 존재를 하니까 L과 C가 동시에 존재를 하니까 RLC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리액턴스 성분이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과 오메가 C 성분의 1이 같을 때는 이거는 X 성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저항값만 존재하는 저항회로처럼 동작을 하지만 오메가 L이 크냐 아니면 오메가 C분의 1이 크냐에 따라서 용량성 회로가 되기도 하고 유도성 회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학습한 바대로 이제 전압이 동일하고 전류가 각각 다르죠. 병렬 회로인 경우는. 그래서 RL 병렬 회로다. 그러면 RL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RL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그 전체 전류 I는 IR 제곱 더하기 IL 제곱이 되겠죠. IL 제곱. 그래서 이걸 페이저대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R분의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V가 인가가 되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R과 L이.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R이 되겠고 IL이 되겠죠. 그래서 IL에 흐르는 전류는 J오메가 L로 나누니까 IL에 흐르는 전류는 J오메가 L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이죠. 이쪽에 IL이 흐르는 거죠. IL이. 그리고 IR은 이쪽으로 플러스 실수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J축으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세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 합이 되는데 전압이 공통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X축, 필수축의 공통으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동의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겠고, 결국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그 R분의 V, 오메가 L분의 V, 이런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이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또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왜냐면 이것은, 그 임피던스 분의 이제 V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한 그 IL은 R분의 V와 그 오메가 L분의 V 마이너스 이 각각이 결국 임피던스 분의 역수가 되니까 임피던스를 구할 수도 있고 위상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위상은 세타는 여기서는 이게 IR이고 IL이니까 아크 탄젠트 IR분의 IL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래서 요와 같은 식이 이제 각각 성립을 하는 겁니다. RC 회로도 이제 마찬가지. RC 회로는 이제 그 플러스 J축으로 이제 존재를 하죠. 왜냐면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RC 회로인 경우에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쪽으로 IC가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 V가 이렇게 있으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이게 IR, IC가 되죠. 근데 IC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니까 결국 J 오메가 C의 V 이게 전류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J축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의 합이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세타가 되고 전체 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크기를 구하면 크기는 전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 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RC 회로는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은 저항의 전압과 저항의 그 흐르는 전류와 위상의 동위상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LC 직렬, 병렬 이제 병렬인 경우에는 이제 그 RL, RC 병렬 회로가 동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전류가 더 크냐에 따라서 RLC 병렬 회로의 전체 전류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쪽은 이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 IX 제곱이죠. 단 여기서 IX는 IC하고 IL의 차가 되겠죠. 네. 어느 쪽이 더 크냐. 병렬 회로에서의 전체 전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연습 문제를, 8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RL 직렬 회로에서, 첫째, RL 직렬 회로에서 R이 30ohm이고, XL이 20ohm일 때 다음을 구하라.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리고 전류를 구하라.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페이저, 전압과 임피던스의 페이저들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값은 220V, F60Hz. XL을 주어졌어요. XL을. 그래서 XL을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메가를 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식으로서 첫째 임피던스는 크기는 R 제곱 그리고 유도성 리턴스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R이 3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6.0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산이 틀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계산이 항상 틀려지기 때문에 맨 단계에서 그 임피던스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리액턴스를 구할 일이 있을 때는 리액턴스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계산하는 임피던스나 전류나 전압이 틀리지 않겠죠. 그럼 전류 I는 전체 전압분의 그 임피던스가 되겠죠. RL 직렬이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 V는 220V로 주어졌죠. 220V 주어지고 임피던스는 36.065ohm이 되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6.1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류를 구했죠. 그 다음에 직렬 흐르니까 RL 직렬 흐르니까 코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R과 L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각각 저항과 코일에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VR은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30옴 곱하기 6.1A 하게 되면 약 183V 183V 제약이 아니라 183V 죠. 그 다음에 VL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XL 곱하기 I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XL 곱하기 I XL은 20이죠. 20 곱하기 6.1 그러면 122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R과 VL을 구했으니까 페이저들을 그리면 전압 및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그려라. 그러면 전압은 VR은 이쪽에 VR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J축으로 VL이 있고 이거의 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전압 V가 되는 거죠. V. 그래서 이것이 220V가 되는 거죠. 220V. 그리고 VL이 122도가 되고 이것이 125V, VR이 183V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고 일부러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주어진 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R분의 30분의 20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33.7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7도 이게 33.7도죠. 예. 이게 이제 전압 페이저드고 임피던스 페이저드는 임피던스 페이저드는 임피던스가 R이 30ohm이니까 30ohm R이 30ohm 그리고 XL은 20ohm 그래서 이것이 임피던스죠. 이렇게 임피던스 이 각도는 똑같죠. 앞에서 계산한 거죠. 똑같고 임피던스는 30에 20의 제곱 하니까 36.065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 페이저도 이것은 전압 페이저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0ohm이고 L이 20ml일 때 다음을 구하라. 여기서는 이제 L 값을 주어졌죠. 그 1번 문제와 차이점은 1번 문제는 XL 값을 주어졌는데 그래서 L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1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먼저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그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를 주고 전압을 주어졌죠. 그래서 오메가 L 혹은 2파이 FL이죠. 그래서 6.28 파이는 곱하기 그 다음에 F가 60Hz 곱하기 L이 20mL이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다.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우리가 7.545ohm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효도수상 리액턴스예요.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 제곱분의 XL의 제곱이죠. 그래서 저항은 10의 제곱 더하기 7.5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임피던스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12.52o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52ohm 그 임피던스가 이제 계산이 됐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전류나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전체 전압이 220V니까 그것을 이제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전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52 하게 되면 17.57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RL 직렬 흐르니까 저항하고 전류를 곱하고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15옴 곱하기 17.57 하게 되면 저항에 걸린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75.7V.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 XL이 7.54니까 7.54 곱하기 7.5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7.57 7.54 XL 곱하기 17.57 전류를 해주게 되면 이것이 132.48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일과 저항이 각각 걸린 전압이니까 전체 전압은 이거의 페이지 합이 되겠죠. 전압 및 4번 전압 및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구하라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과 그 다음에 그 코일에 걸린 전압을 알았으니까 그 전압 그 크기를 딱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압 및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그려졌으니까 여기에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있고 코일에 걸린 전압이 있고 전체 전압이 되겠고 이게 세타가 되겠죠. 임피던스로는 저항에 걸린 전압, 코일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세타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전체 임피던스가 되겠고. 그래서 임피던스는 아까 우리 이미 계산을 했죠.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7.54ohm이 되겠고 저항은 주어진 데서 15ohm이 되는 거죠. 15. 임피던스는 12.52ohm 이렇게 되죠. 코일에 걸린 전압은 175.7V가 되고 코일에 걸린 전압은 132.48 전압이 되고 저항에 걸린 전압이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여기서 지금 220V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20V. 물론 이것은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린 전압을 페이저 합을 하게 되면 전체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압 페이저도 임피던스 페이저도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코일에 걸린 전압 132.48V, 저항에 걸린 전압 175.7V,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은 220V 딱 전체 전압은. 그래서 각각 페이저도와 임피던스 페이저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3.
RL 직렬 회로에서 R이 30ohm이고 X에 30ohm일 때 위상각을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R이 여기 있고 XL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ohm이고 이것도 30ohm이에요. 그러면 페이저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30분의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이게 이제 XL이죠. X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항도 30이고 XL도 35이니까 45도 45도죠. 45도. 네. 1ED는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 같을 때는 45도의 위상차가 전압과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RC 직렬 회로에서 이제 R이 10kΩ이고 C가 1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임피던스나 전류나 저항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임피던스 페이저도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XC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XC의 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혹은 마이너스의 2파이 F C분의 1이 되니까 절대값으로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C는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653 오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 제곱 10kΩ이니까 10의 3승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XC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653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0.35 kΩ 이렇게 되겠습니다. 10.35 kΩ. 예. 그래서 이제 이거 1번 임피던스를 계산했고 두 번째 전류 I는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220V고 그리고 임피던스는 10.35kΩ이니까 10.35 곱하기 10의 3승 5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21.3 mA가 되겠습니다. 23 mA. 전류를 구했죠. 자, 그러니까 RC 직렬 회로니까 그 전류는 같고 저항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우리가 전류를 곱해주면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R이 10kΩ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은 이제 상쇄가 돼서 약 213V가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고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전류 2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곱하기 XC가 되겠죠.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가 2653이 되니까 2653 오음을 곱해주면 56.5V가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 페이저도 전압 페이저도는 그 VR이 213이죠. 213 VR이 되겠고요. VR. 그리고 VC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R은 213 213V가 되겠고 콘덴서는 56.3V가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 전압의
페이지 합이 콘덴서를 이루고 있는 전체 전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압이다. 이게 이제 220V가 되는 거죠. RC 직렬에 의해서 220V. 이게 213V. 그리고 VC가 56.5V가 되겠죠. 물론 이제 전류는 저항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C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는 세타만큼 전압보다 앞서는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 페이저도는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임피던스 저항에 관련 전압이 되고 저항값이 되겠고 저항값이 되겠고 이게 X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되고 예. 그래서 XC는 이미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2653ohm이 되는 거죠. 2653ohm이고 R은 10kΩ이고 임피던스는 10.35kΩ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RLC 직렬 회로에서 R이 10ohm이고 XL이 10ohm이고 XC가 10ohm이고 임피던스 Z와 전류 I를 구하라. 이것은 RLC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는 공식은 저항과 그리고 XL에서 XC를 빼줘야 되겠죠. XC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게 플러스로 돼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값으로 해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될 게 R이 있고 XL은 플러스 J 방향이고 XC는 마이너스 J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줍니다. 그 X의 제곱. 그래서 결국은 R이 10의 제곱 더하기 XL이 15, XC도 15. 결국은 이건 0이 되겠지. 0. 그래서 결국 15ohm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15. 저항 성분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니까 10분의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 암페어의 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은 RLC 직렬 회로에서 R이 25.6ohm, L이 54mH, C가 41 마이크로패러드일 때 I와 임피던스 각 세타를 구하라. 여기서는 L과 C로부터 XL과 XC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 L 혹은 2파이 FL이죠. 여기서는 주파수를 주어졌기 때문에 오메가를 주어지지 않고 2파이 FL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14 곱하기 60, L은 얼마냐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20.36ohm, 유도성 리액턴스가 20.36oh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 혹은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이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60에 했죠. C가 41 마이크로패러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64.7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우리가 식에 의해서 R 제곱 더하기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25.6 제곱 XL은 20.36이죠. 위에서 구했으니까 20.36 빼기 64.7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하면 51.25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전류는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니까 임피던스 전압은 220V, 그 다음에 전체 임피던스는 51.25ohm이니까 결국은 약 4.3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L보다 XC가 더 크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가 되죠. 그래서 X는 XL과 XC의 차가 되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 XL-XC가 되는 겁니다. XL-XC. 정확히 하면 절대값으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R은 25.6이고 25.6분의 X는 그 XL이 20.36 빼기 51.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아크 탄젠트 25.6 마이너스 여기서 잘못됐네. 이 부분이 20.36 여기가 64점 이거죠. XC가 64.7ohm이죠. 64.7ohm입니다. XC가. 그래서 마이너스 44.34oh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0도. 이게 이제 RLC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해 보면 임피던스가 XL 이제 저항은 25.6ohm이 되겠고 그 XL이 20.36ohm이 되고 이것이 XC가 64.7ohm이 되니까 결국은 임피던스는 XL 빼기 XC가 되니까 이 부분이 XL 빼기 XC가 마이너스 44.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로 임피던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타가 되고 이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늦게 가는 용량성 성질을 띠고 있는 회로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타를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다른 그 전압이라든가 임피던스나 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평이 어렵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때 XL과 XC는 항상 마이너스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차의 값이 전체 리액턴스가 된다 하는 것만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RL 병렬회로에서 이제 7번 R이 100ohm이고 XL이 50ohm인 RL 병렬회로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전압이 들어가고 병렬이니까 저항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전압은 같고, 전류가 다른, 이제, 그, 인가되는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IR을 구하고,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200V니까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200. 그러면 2A가 되겠고, 그리고 IL은 XL이 50이니까 50분의 200. 결국 이것이 XL분의 V가 되니까, 그래서 4가 되죠. 4.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저 합이죠. IR 제곱 플러스 IL 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4.47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렬 회로인 경우에 직렬 회로의 어떤 전압과 같이 전류의 합이 페이저가 된다.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상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RL 직렬 회로는 RL 병렬 회로는 IR이 이렇게 플러스 실수축으로 있다 그러면 IL은 마이너스 J축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죠. J 오메가 L분의 V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와 같이 페이저 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전체 전압은 여기 있는 거죠. 이제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C 회로 8번 문제는 RC 병렬 회로죠. RC 병렬 회로. RC 병렬 회로에서 전류 R은 R분의 V가 되죠. R이 2B15이고 XC가 15mm 때 이제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20분의 200V 그러면 10A의 전류가 저항에 이제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콘덴서 캐패시티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V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C가 10이고 200A 그러면 2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A하고 20A가 각각 직각 상태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저를 그려보면 이게 IR이 되겠고 이게 I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세타는 이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 전류 따라서 IT는 IR 제곱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저 합이다. 그래서 10의 제곱 더하기 20제곱. 그래서 루트 500 이렇게 되면 대략 22.36 암페어다. 요 값이 이제 RC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네. RL 병렬 회로에서 R이 20ohm이고 XL이 45ohm, V가 15V이다. 임피던스 Z와 전체 전류 I,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병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와 전류와 위상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 RL 병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I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1의 제곱 오메가 L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임피던스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이고 여기서 R이 아니라 R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2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이 45죠. 45. 그래서 45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18.285 이렇게 됩니다. 전체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전류는 임피던스로 전압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각각 18.285 전압이 15V니까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0.82 암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것은 이제 RL 병렬 회로니까 위상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RL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IR이 흐르고 IL은 이쪽에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이 기준 페이저에 있으니까 전압도 이쪽에 있는 거죠. 저항에 흐르는 그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위상과 같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쪽에 흐르고 전체 전압은 여기 흐르는 거죠. 이게 세타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IR분의 IR이 L이 되니까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또 아니면 이게 R분의 그 V죠. R분의 V 이게 R분의 V R분의 1 그리고 오메가 L이죠. 그죠? 그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R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RL 병렬 회로에서 위상을 이제 구할 때는 RL 병렬 IR분의 이제 IL이니까요. 그 세타는 아크 탄젠트 IR분의 IL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탄젠트 마이너스 IR은 오메가 L 그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 분의 마이너스 R분의 V가 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탄젠트 마이너스 1에 오메가 L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XL이죠. 여기 XL이죠. XL과 같으니까 45분의 저항은 20ohm이니까 마이너스 25ohm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3.96도가 됩니다. 96도. 그래서 전체 전류와 전압과의 위상차죠. 그래서 RL 병렬 회로를 하더라도 L이 들어가 있으면 R과 L이 들어가 있으면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96도.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3.96도. 전압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3.96도만큼 늦은 거죠, 전류가. 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를 풀었고요. 10번 문제는 RL 직렬 회로에서 R이 40ohm, XL이 25ohm이고 전압 15V를 인가했을 때 전압 V와 전류 I, VR과 VL 위상각 세타를 구하라. 그래서 이것은 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니까 RL 직렬 회로니까 임피던스는 R 제곱 플러스 XL 제곱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R은 40이고 40의 제곱 XL은 25니까 25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47.175 항상 그 소수점 두 채짜리까지만 일단 계산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Z분의 V니까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47.17분의 주어진 전압은 15V니까 15로 해주게 되면 0.318 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RL 직렬 흐르니까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를 해주면 되니까 저항이 40ohm이고 곱하기 전류가 0.318 암페어니까 약 12.72V 이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류. 그리고 세 번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XL 곱하기 I가 되겠죠. XL 곱하기 I. 그래서 XL은 얼마로 주어졌냐면 25로 주었죠. 25 곱하기 0.318 전류를 해주면 7.92 전압이 되겠습니다. 7.92V.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했으니까 또 세타는 마크 탄젠트 R분의 XL, RL 직렬 회로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했던 문제니까 그래서 40분의 R이 40도고 XL이 25ohm이죠. 25ohm. 그래서 탄젠트 40분의 25ohm. 그래서 32.01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L 직렬 회로의 문제였죠.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맨 먼저 구하고 임피던스를 구하고 나서 여기서 구하라는 전류를 구하고 전압과 저항과 코일에 걸린 전압을 구하고 세타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타는 이제 R분의 XL인데 여기서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구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VR이고 코일에 걸린 전압이 VL이니까 사실은 탄젠트 아크 탄젠트 VR분의 VL을 해도 됩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네, 이상 8장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